계곡이나 하천의 물을 저장하고 물을 방류함으로써 많은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며 수위 조절을 통해 많은 이점을 창출하는 인공 구조물 댐. 하지만 인위적으로 물을 묶어놓은 것이기에 댐이 붕괴되면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변 건물들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일대의 모든 것을 수장시켜 도심지 전체를 마비시켜버리죠. 한마디로 댐 붕괴는 강력한 자연재해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피부에 와닿게 실제로 포착된 댐 붕괴 장면들을 토대로 댐 붕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부르마지뉴 댐! 브라질 남동부에 위치한 광산 폐기물을 저장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부르마지뉴 댐. 과거부터 붕괴 징조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결과 2019년 1월 25일 이 댐이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26명이 사망, 4명이 실종되어 브라질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를 입힌 댐 붕괴 사고로 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댐에 저장되어 있는 광산 폐기물들이 흘러내림으로써 마시는 식수까지 오염되었죠. 거기다 500km에 달하는 미나스 헤이라스 남부에 강이 오염되어 각종 동물 참사 등 환경 재난 으로 이어져 브라질 최악의 댐 붕괴 사고로 꼽힌 사건입니다. 붕괴의 원인으로는 댐 내부 침식과 더불어 광산 폐기물이 포함된 뻑뻑한 진흙의 액상화가 진행된 것을 꼽는다고 하며 이를 관리하던 세계 최고의 광산업체 발리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댐의 상태가 온전하다는 허위 보고서를 올려 이를 방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근데 과거 광산업체 발리는 사건이 발생하기 4년 전인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댐 붕괴 사고가 벌어진 이력이 있어 브라질 전 국민의 공분을 삼바 있다고 합니다. 미시건 댐! 2020년 5월 중순 미국 미시간주 중부지역 미들랜드에 이상기후가 발발하게 됩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폭우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윅숨 레이크의 수위는 평상시 수위보다 약 1.67m 높아지게 되죠. 물의 용량을 버티지 못한 이든빌 댐과 샌포드 댐에서 붕괴 징조가 있자 댐 하류에 살던 1만여 명이 대피하게 된 바 있으며 결국 2020년 5월 19일 이 댐들은 부분적으로 파손되게 됩니다. 그렇게 댐에 있던 엄청난 양의 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미들랜드 시내에 약 3,500채의 주택이 파괴되었으며 물에 잠기게 되었죠. 이로 인해 야기된 피해액은 자그마치 2억 달러, 하나로 2,800억 원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댐의 붕괴 원인으론 1920년대 설계 당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꼽고 있으며 이전에도 붕괴 징조가 보여 이를 보수했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지만 수력발전 운영으로는 배수로 용량을 업그레이드할 만큼의 비용을 만들지 못해 보수가 되지 못했고 붕괴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르도바 댐!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의 물을 담고 있던 사르도바 댐. 7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17년 완공된 댐으로서 약 9,220억 리터라는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하도록 설계되었지만 3년이 지난 2020년 4월 말 5일간의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 엄청난 수량이 모이게 되었고 5월 1일이 되자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댐으로 세워놨던 벽이 붕괴되게 됩니다. 규모가 규모인 만큼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고 이로 인해 2,500채 이상의 주택과 76개의 다층 아파트가 파괴 및 손상되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우즈베키스탄뿐만이 아니라 이웃한 나라인 카자흐스탄까지 면적 35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 수해를 입히게 되죠. 살던 집을 떠나 대피한 인구의 수는 자그마치 10만 명, 재산 피해 추산액만 무려 1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신설된 댐이었지만 만들 때부터 부실 공사 등의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고 하며 공사 대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여러 추측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로빌 댐! 북부 캘리포니아 오르빌시의 동쪽에 위치한 피서강. 이곳엔 홍수 조절, 물 저장, 수력 발전 및 수질 개선을 위한 댐이자 미국에서 가장 높은 댐인 오로빌 댐이 있습니다. 2017년 2월 이곳에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330mm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폭우였죠. 이 폭우의 여파로 오로빌 호수의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으며 배수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침식으로 구멍이 난 주 배수로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댐 수위가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비상 배수로마저 이상이 감지돼 오로빌 저지대의 시민 약 18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발령되기도 했으며 이후에 비상 배수로가 무너지는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정말 다행인 점은 댐 자체는 경고에 붕괴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크진 않았다고 하며 배수로의 침식 역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아 배수로에 범람하는 물이 급속도로 줄어 피해가 최소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로빌 댐의 배수로가 고장난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수 이력 관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121년 중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 또한 큰 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미국 전체 농산물 4분의 1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초대형 댐 오로빌 댐이 파괴되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견고한 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아타카 댐!
2017년 9월 23일 푸에르토리코 기록상 최초로 카테고리 5의 위력을 지닌 지난 100년 중 최악의 허리케인 마리아, 지붕을 찢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강풍과 괄목할 만한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으로서 섬에 위치한 많은 건물들을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 기반 시설들을 파괴해 섬 전체의 전력까지 차단시킨 자연재해였죠. 이로 인해 과하타카 호수에 위치한 댐은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었고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댐은 붕괴 징조를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7만 명 이상이 이를 피해 살던 곳에서 대피하게 되었으며 결국 댐은 방수로 부분이 붕괴되어 엄청난 양의 물이 뻗어져 나오게 됩니다. 댐 붕괴 원인으로는 댐이 만들어진 지 90년이나 되었지만 장기간 연기된 투자로 인프라를 개선하기 어려웠고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자연재해가 들이닥친 것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우타라칸트 댐! 2021년 2월 7일 히말라야 산맥 난다데비 산에서 떨어진 거대한 빙하 한 조각. 이는 곧 거대한 암석이 쏟아지는 산사태와 대규모의 얼음 눈사태를 초래했고 엄청난 양의 토사물은 곧 강으로 밀려와 미시간가 댐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홍수로 이어졌으며 좁은 협곡에 빠른 속도로 흘러나온 강물은 타포반 수력발전소 현장까지 들이닥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40명을 포함해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중국과 네팔 국경에 접해있는 우타라칸드주 일대를 쑥대밭 으로 만들게 됩니다. 최소 5개 이상의 다리와 여러 도로, 인근 수십 채의 집들이 피해를 입었죠.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히말라야의 빙하가 엄청난 속도로 녹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우타라칸드의 강과 산에 댐과 같은 수력 기반 시설이 집중 건설되어 생태학적으로 취약한 히말라야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초래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근본적인 배경은 기후변화라는 사실은 부정하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엄청난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것, 높은 산 위에 빙하가 떨어진다는 것, 갑자기 폭발적인 비가 내린다는 것,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의 대부분은 이상기후로부터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상기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상, 지구온난화, 20년 안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파괴적인 이상기후들이 점점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소견들이 많습니다. 향후 10년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